네,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지난달 22일에 불렀다는데 검찰 수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교수님, 이 서유열 전 사장이 구속되고 나서 이제 수수는 곧 이석채 당시 KT 회장으로 갈 것이다, 수사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은 했습니다만은 벌써 한번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이제 그 증거 자체가 탄탄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 실장 자체가 구속이 돼서 위에서 시켰다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서 사장 역시 내가 했다기보다는 위에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진술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점에는 이석채 회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요약하게 되면 결국은 이석채 그 회장 같은 경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의 공범의 혐의로 분명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겠느냐. 일정한 정치 세력과의 유착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 다음을 또 타고 가기 위해서는 이석채 회장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뭐 이를테면 김성태 의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른 청탁 상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그 부분은 다른 이제 수사의 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약은 지금 공범 혐의죠. 위계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 시험 자체를 방해했다고 하는 업무 방해 혐의 공범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을 불렀다는 거는 결국 이제 정치권이나 다른 유착 의혹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김성태 의원 딸 부정입사 이 의혹에서 지금 이 사건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일단 2012년도 KT 채용 과정에서 줄줄이 부정 채용 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네, KT 내부에서는요, 이 청탁을 받거나 회장, 사장 등이 관심을 가지는 지원자를 관심 지원자 혹은 뭐 내부 임원 추천자 뭐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별도로 명단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일명 불사조. 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떨어진다. 예,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법 없고 응시하지 않아도 서류 전형 다 통과한 것으로 되고 인성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와도 통과. 그다음에 면접에서 탈락되더라도 최종에는 합격하는. 그러니까 절대 탈락하지 않는 이제 그런 면모를 보였는데 이 검찰이 확인한 것이 총 9건이라고 하고요. 총 9건이고. 예, 그리고 또 이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바로 이 김성태 의원의 딸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채였죠? 이때 공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에 아예 지원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최종 합격이 됐고 온라인 인성 검사 결과로는 D형이 나와서 사실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탈락돼야 되는 건데. 예, D형이라고 하면 뭐 성실성과 참여 의식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업무 수행만이 예상된다라는 것인데 이 인성 검사를 결국에는 이 합격으로 조작한 다음에 면접을 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서류 전형도 서류를 안 냈는데 전형을 안 했는데 합격자로 조작이 됐고 인성검사도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합격으로 조작이 됐고 두 번의 조작이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면접 단계로 가서 합격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당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좀 다시 반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입장에서 이제 이게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상 이를테면 업무 방해 같은 경우 다 만료가 된 것이 2011년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직에서만 소위 그 인편으로 영향을 줬다. 그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처벌 못하는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계약직 때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공채가 이번 조금 전에 김재 변호사 말씀하신 부분이 공채 때였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업을 반초해 보면 과거에 이렇게 울컥하면서,까지 우리 딸의 실력으로 다 됐는데 이렇게 강경하게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형사적 처벌은 만약 그 공소시효 때문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치 그 도의라든가 뭐 윤리적인 그 측면이라든가 이를테면 정직성 뭐 이런 면에서 상당 부분 뭐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공식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지금 현재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이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그 공소장에 보면은 이 김성태 의원의 따님이 이렇게 채용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2년 내용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2012년 10월에 KT 인재경영실로부터 오더가 떨어지는데요. 스포츠단의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 직원이 바로 김성태 의원의 딸이다.
하반기 공채 절차에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이라는 걸 명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 공채 서류 전형과 적성 검사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인사팀이 매우 곤란해했다고 하는데 이때 이 서유열 KT 사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인사팀 담당자에게 그냥 올려 태워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지금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의 어떤 업무방해 혐의 공소장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이분 역시도 이 김성태 의원과 그다음에 성시철 전 사장의 네. 어떤 공항공사 사장. 예, 네. 채용 관련해가지고는 이 서유열 KT 사장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사실 그런데 그 강원랜드나 뭐 우리은행 금융권도 그랬었고요. 채용 비리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KT의 채용 비리를 좀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민영화가 되긴 되었지만 여전히 일정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에 어떻게 본다면 마치 그 전리품처럼 기업에 임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분명히 낙하산 인사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영진 자체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패막이가 필요하다 보니까 마치 그 악어와 그 악어새처럼 정치권의 이야기를 뭔가 들여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성은 이런 IT 산업 자체가 이른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 업체하고도 그러니까 규제 산업의 특성상 무엇인가 조금 잘 보여야 이 매출액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구조도 이제 함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와 같은 비리 같은 것이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잘 되라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봐줬다, 청탁도 좀 들어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국회의원은 좀 그렇다 치고 공항공사 사장 KT랑 아무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회사 사장들 KT 우리 회사 이익 이거랑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채용이 KT에 결국 이익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부정 채용 사례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이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 그래서 원칙이나 뭐 주의 시선 이런 거 신경 쓸 그거 없이 신경도 안 쓰고 마치 싼짓돈 나눠주듯이 일자리를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진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상하반기 한 300명 정도씩 뽑는데 이 중에서 30명 정도는 아예 이 추천 명단에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뭐 비서실이 40%, 사업 관련 부서가 뭐 30%, 뭐 홍보팀은 몇 %, 뭐 이렇게 아예 그냥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제 그들끼리 나눠 먹기. 그런 행태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일자리가 권력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한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용욱 교수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